저는 이제 대학에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 부산이나 양산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기가 그대로 저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금리 때문에 조정기를 상당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상승 기조로 돌아섰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뭐 대출 규제하시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조정을 또 받고 있는 시기인데 여전히 이제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반등한 거는 올해 2월 12일 날 송파구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송파구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강남 재건 쪽부터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뭐 엘리트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커요. 한 5천 세대씩만 됩니다. 이런 아파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송파구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뭐 아시다시피 마용성 중심으로 이렇게 올랐고요. 강서에 와서 좀 움직이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서울 진짜 외곽, 노원구 이런 데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요. 그렇지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동남권은 우리가 강남 4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더 올랐지만 우리가 작년에 떨어진 거에 생각하면 최고 상승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실거래가 추이를 보시면 올해 6월 달에 서울은 가장 많이 거래량이 늘었었던 때입니다. 그때 6, 7, 8월 달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고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444건. 강서구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21년 9월 달인데요. 평당 3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이건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걸 34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억 5천 정도 됩니다. 지금 화곡 프로지오 30평대가 대략 한 10억 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세고가였다가 2023년 3월 달에 2,664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회복되어가지고 2,850만 원 정도 수준에 있다. 34평 기준으로 보면 한 9억 7천 정도 수준에 다다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 한 15%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한 7% 정도 올랐어요. 최고점까지는 한 7% 정도 더 올라야지 회복이 된다. 강서구는. 그러니까 아니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이런 데 다 이미 회복되었는데 그죠? 대출 규제 때문에 가다가 멈췄어요. 자 이제 동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서에 오래 사시지만 사실은 강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 좀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곡동이 제일 넓고요. 세대수나 단지수도 많고 입주 연차가 보시면 화곡동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초에 이렇게 많이 입주를 했어요. 2000년 초 중반에. 그래서 예전에 입주했던 방화동이라는 가양동에 비해서는 입주 연차가 그래도 짧다. 뭐 당연히 마곡동이 최근에 입주했으니까 입주 연차가 가장 짧을 거고요. 그리고 마곡동이 가장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방화동이나 가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30년이 넘은 아주 작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력평형을 보시면 10평대, 가양 쪽에도 보면 강 보이는 쪽, 이런 쪽에 가양 아파트들이 대부분 10평, 15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재건축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평이 30평을 요구하겠죠. 그죠? 그러면 대지주문을 나중에 떼고 나면 일반 분양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게 돼요. 화곡동하고 등촌동은 2000년 초에 대형 아파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아파트가 저도 살았던 등촌 아이파크하고 화곡 프로지오가 대표적이고요. 아마 입주년도 거의 같을 거예요. 2003년인가 2002년도에 입주하셨던 그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입주 연차가 좀 짧은 거고요. 가격대는 2,492만 원 정도 화곡동이 하고 있고요. 회복률은 한 7%인데 가장 빨리 회복한 데는 내발산동 이쪽에. 여기 내발산동이 어디냐 그러면 수명산 파크 있는 쪽이 내발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이 가장 빨리 회복했고요. 아마 마곡의 영향으로 빨리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15% 떨어졌는데 한 반 정도, 7% 정도 회복했는데 화곡동이 그 정도 평균적 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44건이 가장 올해 많이 기록한 거고요. 아직 11월 달은 한 20일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를 할 때 한 달 동안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지나야지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11월 달은 완전히 집계가 안 됐고요. 10월 달까지 집계된 거는 195건입니다. 그게 이제 2024년 초로 다시 지금 대출 규제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과거에 이제 전세는 그래도 꾸준히 많이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전세도 조금 주춤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매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월세도 줄고, 전세도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건 뭐냐? 좀 관망하고 있다. 이게 거래를 안 하고, 우리가 전세나 이런 것도 2달 전에 이제 통보하거나 그죠. 대부분 뭐 요즘 6개월 전에 통보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이건 7월 달에 8억 9천만 원. 이건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아파트. 그렇게 해서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러다가 좀 주춤하다가 11월 달에 다시 8억 5천만 원으로 좀 회복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잘 가다가 그 다음 이제 대출 규제가 왔는데요. 대출 규제가 이제 적용되더라도 예전 이제 추이가 강남에서부터 이렇게 오거든요. 상승폭이 오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강서는 조금 가격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곡 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176세대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주변에 대부분 뭐 2000세대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최근에 거래된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거래가 화곡 프로지오는 3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올해 강서 힐스테이트는 105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세나 월세에 비해서 매매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전세나 월세 우리가 등촌 아이파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세나 월세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매매 거래는 확실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화곡 프로지오는 좀 매매 거래가 잘 안 된다라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물량을 보시면 이게 올해 초고 최근 12월 5일입니다. 보시면 매물이 조금 쌓이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실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전월세 살기에는 좋은데 매매 거래는 사람들이 좀 꺼리는 이런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리모델링 같은 거를 추진하시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20년 되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이 아파트 그냥 살기 좋은 아파트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호재가 있는 아파트가 훨씬 물론 뭐 강사이시라든지 우리 마곡이라든지 여러 호재가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 자체 내의 호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정비사업에서는 세대당 대지 지분이에요. 그래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보시면 21평 정도 됩니다. 여타 단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걸 볼 수 있고요. 세대당 대지 지분은 전용 면적 84, 그러니까 30평형이죠. 30평을 짓는 데는 13.25평이 필요합니다. 20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더 높이 가거나 그죠? 아니면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게 힘들 거고요. 리모델링을 추진하더라도 최근에는 리모델링이 원래 그 세대 수가 15%까지만 가능합니다. 늘어나는 게. 그렇지만 최근에 평촌 같은 데는 40%까지 늘려준 사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공공기여를 도서관 지어주고 그죠? 뭐 도로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40%를 늘린 사례도 있어요. 어쨌든 세대당 대지분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강서 힐스테이트에 사시는 분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아니 땅값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로 해가지고 그걸 보정을 해도 부르지의 땅 가치가 훨씬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홍보하시면 상당히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저도 이제 마구에 사는데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아파트를 산책할 때는 되게 좋아요. 마곡이 16층입니다. 보도자리 그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면 아파트가 높지 않으니까 편안해요. 편안하긴 한데 답답하죠.
용적률 그 건폐율이 되게 높아요. 여기는 아마 건폐율이 한 10%대 뭐 요 정도 20 거의 20% 정도일 거예요. 마곡은 26%가 27% 돼요. 왜? 못 올리니까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곡 가보면 봉우리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그 고도 제한이라는 거는 강서에서 정말 벗어나기 힘든 정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고도 제한은 해제될 겁니다. 이게 언제 해제될지만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제기구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 정도에는 해제를 한다는 게그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건 이미 발표된 사실이고, 그래서 최근에 신월 시형 아파트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아파트가 정비계획을 많이 했는데 신통기획은 아니고 신통기획 자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2층에서 21층으로 올려가지고 계획이 통과됐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고도 제한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비 사업이라는 게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7년, 28년 정도 가더라도 이 아파트가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쯤 되면 해제돼 있을 거다라는 걸 그죠?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포공항에 그냥 고도 제한뿐만이 아니라 개발 사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공항이 1단계 사업은 공항이고요. 2단계는 이제 공항 주변에 여기 컨벤션이 또 들어옵니다. 마고에도 컨벤션이 있는데요. 여기 컨벤션 들어오고 여기는 항공 쪽에 이제 벤처 기업들 들어오고요. 그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서 가깝죠. 사실 걸어가셔도 돼요.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있죠. 여기도 개발합니다. 예전에 이제 개발하는 방식은 이걸 그냥 다른 걸로 바꾸고 그죠?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근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 한번 해보고 그냥 손을 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도 시위도 많고 말이 많아가지고 요 상태에 있는 걸로 해서 그냥 현대화 시킬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서 뭐 이제 일자리 같은 걸 더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개발 사업도 이게 상당히 큰 개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호재들은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곡에서 제일 가까운 화곡동에서 마곡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화곡 프로지예요. 저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서 쭉 내려가면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요. 저 예전에 마곡에서 이거 걸어온 적이 있어요. 사무실도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오시면 먼데 이렇게 우리가 아는 길로 그죠? 이렇게 통과해서 오면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되게 가깝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호재, 우리는 마곡 쪽하고 이렇게 호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하시고 외부에 농도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그 마곡 코엑스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리빙 디자인 페어라고 아주 큰 행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갔었습니다. 그 안에 상가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러 갔는데 상가 같은 건 아직까지 뭐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행사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있고 여기 원글로브라고 엄청나게 큰 오피스도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 오피스도 이제 오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등촌동에 있는 빕스 아시죠? 그게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요. 실제로 12월 13일 날. 개발 계획들이 이제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강서구청, 그죠? 강서구청이 마곡 앞으로 오죠. 마곡 앞으로 옵니다. 어디서 옵니까? 화곡동에서 옵니다. 그죠? 화곡동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이제 마곡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화곡 프로지오가 그런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겠죠.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형 평형이 많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60평에 살고 있어요. 여기 60평도 345세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등촌 아이파크 살면서 이렇게 맞춰봤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등촌 아이파크하고. 그래서 345세대가 되는데 리모델링은 문제가 뭡니까? 그대로 주죠. 그걸 리모델링해서 그냥 줍니다. 오히려 그 평수를 넓힐 수도 있고. 자, 내가 60평에 살아요. 요즘 60평에 사는 분들 보면 두 분 사시는 데가 많아요. 자녀분들은 다 어디 가 있고, 그죠? 두 분 사세요. 60평 리모델링해가 60평 준다. 자, 세대분리형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세대분리형 리모델링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보면 레미안 하이스텔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철산 한신 아파트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60평인데 40평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재건축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런 아주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60평 있으신 분은 한 20평을 떼가지고 임대사업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다주택자에 안 걸립니다. 지금 오늘 탄핵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죠? 네,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실 건데요. 이제 다주택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프로젝트가 유리한 점이 어쨌든 50평 이상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주변에서도. 이게 40%가 된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요즘 아파트들, 저희 이제 살고 있는 마곡 같은 경우도 40평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큰 평형이 45평, 44평입니다. 그러니까 50평이 40%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불편한 요소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원룸보다는 투룸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60평 같은 경우는 40평은 내가 쓰고 20평은 어떻게 방 2개로 해가지고 임대 주는 거예요. 이게 철산한신입니다. 철산한신은 이렇게 50평대인데 40평대를 주인이 가지고요. 룸 하나를 그죠? 세대 분리용으로 해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히려 방 하나를 쓰고요. 방 2개를 해서 임대를 준 게 있습니다. 방 2개를 임대를 준다. 지금 20평형대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24평이거든요. 24평 월세를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최근에 거래된 게 1억 5천에 244만 원입니다. 놀라시지 마시고요. 최근에 시장은 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훨씬 낮습니다. 이게 본인 집 사시면서 방 2개면 244만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244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받으실 거예요. 왜? 초신축에다가 주차 아무 문제가 없죠.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게 좋습니다. 원룸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원룸형은 이제 이렇게 큰 단지에 있으면 원룸형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원룸형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계속 이거 역세권 청년주택 이렇게 막 들어와요. 강서가 원래 임대가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여기다 지금 계속 이런 걸 넣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 타입들이 다 뭡니까? 원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초에 내발산동 역세 우장산 힐스테이트 요 앞에 또 하나 오픈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발산동에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먹으러 많이 가다 보면 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A타입, B타입, C타입 요거는 원룸이에요. 작은 겁니다. D타입이 큰 거예요. 보시면 몇 세대밖에 없어요. 716세대, 88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건 안 합니다, 원래. 임대주택 하는데 무슨 방 2개씩, 방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로 놓지 않잖아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젊은 분들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거하고 경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건 쌉니다. 주변 시세의 80%, 더 싼 데는 한 50%까지 저걸 임대를 해요. 주변에 다 100만 원 하고 있는데 80만 원, 5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키워가지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 그게 또 장점이 뭐냐? 주차 대수입니다. 프로지오가 가지고 있는. 2대 가까이 주차 대수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강서에서 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마곡에도 7단지가 1.62대인가 63대로 제일 커요. 주차 대수. 주차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차를 한 대 더 시켜줘야 되죠. 주차 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을 하기에 아주 좋은 법.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재건축은 일단 길어요. 진행되는 게 길고 사업비도 리모델링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재건축이 사업비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실 더샵 주변이라고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입주하는 아파트 변경된 용적률, 즉 리모델링을 통해서 달라진 용적률을 보시면 430%예요. 심지어는 550%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 서울에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보시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재건축을 하더라도 250%밖에 안 줘요. 최근에 1기 신도시이죠. 지금 선도지구 선정됐죠. 선도지구 선정됐습니다. 거기 얼마까지 줍니까? 최고로 주면 330%밖에 안 줘요. 그런데도 온갖 거 다 떼갑니다. 그죠? 공공기업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대지 지분을 5%씩 막 이렇게 내놓고 하는 데들 지금 많이 있어요. 앞으로 사업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내 땅을 무슨 5%까지 떼내가지고 땅을 5% 준다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겨우 330% 하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용적률에. 예. 그냥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사실은 우리 파워 프로지오 제가 212%로 알고 있어요. 용적률이. 예. 그래서 뭐 크게 그런 걱정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용적률 올라가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40% 올라가느냐, 뭐 100% 올라가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쪽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세대분리형 리모델링을 하시기에 아주 좋은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강남에서는 리모델링 하면 집값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재건축해야 돼요. 네, 강남은 재건축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분담금을 10억을 내더라도 20억이 오르기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즉, 주거도로 지역이라든지 아니 강남권과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비용보다는 매출을 우선시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서울에는 대부분이에요. 얼마큼 비용을 줄이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비용이 줄죠.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어느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2176세대죠. 네, 2176세대입니다. 2500세대가 커뮤니티를 넣는데 가장 좋아요. 커뮤니티 수영장 넣고 뭐 사우나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는 거를 최적이 2500세대예요. 그거보다 좀 작으면 뭐 1000세대 이렇게 되면 1000세대 있는데 이렇게 꾸미지를 못해요. 왜? 주민 부담이 늘어나요. 이쪽으로. 여러분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리를 어떻게 조금씩 관리비로 떼든지 아니면 유료로 하든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500세대 정도 되면 이거 관리하는 비용이 2500세대에 녹아들 수 있어요. 물론 뭐 3000세대 이렇게 되면 훨씬 좋죠. 원밸리가 이제 3000세대입니다. 2990 몇 세대인데 커뮤니티를 엄청나게 넣기에 딱 좋아요. 세대 수준가가 15%니까요. 여러분 세대를 증가시키면 딱 2500세대 나와요. 뭐 15%만 늘리더라도 여러분 커뮤니티를 이렇게 갖추실 수 있는 게 됩니다.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요것만 달라져도 가격이 몇 억 오르실 거예요. 최근에 젊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은 입지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예요. 저도 되게 편합니다. 마고의 그 7단지의 커뮤니티가 다 몰려 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사우나라든지 헬스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한데 세대수 중가로 본다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는 충분히 리모델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냐 그러면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아파트가 검색되느냐를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서일스테이트 이만큼 검색돼요. 그 다음 등촌 아파트도 이만큼 검색돼요. 화학 프로지는 검색 안 해요. 자주 찾으시고 자주 올리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죠? 많이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임장 지도라고 해서 SNS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게 여기 돌아다녔다 이런 데 보면 물론 이게 지도가 좀 잘못됐어요. 강서 실세트 바로 위에 이대 서울병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도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잘 없어요. 하고 프로지오가 언급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언론에 언급이 잘 안 되고 이런 지도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드셔야 돼요. 딱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막 뿌리고 하셔야 돼요. 뭐 갈아타기는 제가 잠깐 그냥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갈아타기 하시고 뭐 하시는데요. 두 가지 거래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 거를 팔고 다른 걸 하나 사셔야 되는데 두 개 다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이게 정말 이렇게 천운이 따라야 돼요. 올해 초 같이 뭐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을 때 그죠? 내 걸 팔면서 갈아탈 거를 잘 사는 이런 건데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잘할 가능성이 높으면 뭘 하시는 게 좋으냐 그러면 매수하는 걸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갈아타기 하는 거는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급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상급지로 갈 아파트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플 같은 데 보면 1억, 2억, 3억으로 해서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표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어플 까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해보셔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관심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 초도 상담을 꽤 많이 했는데 올해 초에는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파트 폭락한다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누가 폭락한다고 합니까? 유튜브에서 전부 폭락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데이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년에는 그나마 한 2만 세대, 3만 세대 정도 입주량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그죠? 둔천 조금 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12,000세대니까요. 그거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 내년까지 좀 입주량이 좀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입주량이 없어요. 2년 동안 입주하는 아파트가 15,000세대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제가 이게 예전에 봤을 때는 5만 세대, 6만 세대.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연구도 하고 뭐 벤처기업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근데 서울은 이제 결혼하는 분이 한 3만 7천 상 정도 되고요. 예전에 한 5만 상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3만 7천 상 정도가 결혼을 하시고요. 이혼하는 분들이 한 12,000상 돼요. 이혼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이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쌍이 집이 필요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대 분화 같은 거 고려 안 하시고 요즘 뭐 여러분 자제분들 대부분 취업하고 이러면 나가잖아요. 제 조카들도 나가요. 네, 취업하면. 그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5만 채 정도가 필요합니다. 결혼했는데 부모 모시고 살까요? 이혼했는데 같이 살까요? 힘들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15,000세대가 입주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내후년이나 되면 상당히 그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서울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43.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43.5%에 속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비아파트에 거주하세요. 오피스텔, 연립 아니면 주거 아닌데 거주하시는 분도 많아요. 쪽방 이런 데. 여러분 서울역 이런 데 가보시면 아직도 쪽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외곽으로 가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서울역에 그냥 쪽방에 살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왜? 가면 출퇴근을 못 하는데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쪽방에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전남하고 제주 다음으로 서울이 아파트에 사는 분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잖아요. 나머지 50몇 프로 이분들도 아파트 수요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입주량이 줄어드는 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도 서울이 한 20% 정도 됩니다. 차 떼고 번 떼고 이러면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급 부족 문제가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때문에 멈춰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대출은 다시 내년 초에 언론에서도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전세대출인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 초부터 좀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고요.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늘면 완화시킵니다. 담보대출이 뚝 떨어졌죠. 지금 10월, 11월 달은.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뚝 떨어졌는데요. 뚝 떨어지면 다시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내년 초 되면 은행에서 그죠? 대출이 다시 세팅이 됩니다. 한도가. 여러분 원래 연말에 대출을 받으시는 게 힘들어요. 연초에 쉽습니다. 왜? 그 대출 연말 되면 대부분 한 9월, 10월 되면 대출 한도가 다 소진이 되거든요. 금감원에서 계속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연초 되면 다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뭐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다시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대출을 다시 좀 활발하게 하죠. 내년 초에 다시 대출이 재개되면서 조금 시장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2027년이나 28년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거나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사실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제 위기가 온 상황처럼 1년 동안 기준금리가 7배 올랐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변수는 3기 신도시 입주예요. 네, 3기 신도시가 이제 2027년이나 28년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입주하더라도 여러분 신도시 다른 신도시들 기억해 보시면 교통 여건 개선 같은 것들을 거의 안 해놓고 있거든요.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나마 뭐 3기 신도시 관심 있으시면 하남, 교산, 그다음에 고양, 창릉이 좀 접근성이 좋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별로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30만 정도가 입주를 하면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고전까지는 아마
상승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데 지금 입주장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보실 때. 광명은 잘 아실 거고요. 여기 한 15,000세대가 입주하는데요. 내년에 많고 2026년에는 얼마 없고 27년에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좀 빨라요. 오히려 지금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꽤 있습니다. 광명에. 근데 여기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서울권에서는 그죠. 예전에도 한 15억 정도 갔던 아파트니까요. 뭐 새 아파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뭐 자녀분을 위해서 사주셔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증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심 많은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년이나 2027년 이때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당히 완전히 반대쪽에 임원 휴경도타운이라고 있는데요. 전국 쪽입니다. 그쪽도 네, 괜찮습니다. 내년도에 한 10,000세대 정도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10억대하고 12억대, 20평과 30평대가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물이 꽤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런 것도 뭐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데 영등포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아주 성황리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평이 14억이 넘어요. 이게 30평 아니에요. 20평이에요. 이게 지금 분양가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거의 살지도 않을 노원구 월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서울원 아이파크가 30평이 14억이 넘어요. 근데 옵션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옵션 넣고 나중에 취득세 내면 얼마예요? 16억이에요. 16억. 그 아파트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사실은 분양가가 오르고 지금 그 아파트들이 30평대까지는 대부분 다 분양이 완판됩니다. 지금 안양에도 평촌 옆에서 분양을 했는데 얼마예요? 30평대가? 15억. 그런 것들이 다 완판이 됩니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건 쉬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20평대 분양 가격이 있어요. 14억 2,600. 그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영등포 자이티그니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분양권이 11억 2천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틈새 왜곡 차이들이 가끔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게 2028년에 입주하고요. 얘는 26년에 입주합니다. 입주 다 끝나고 나가지고 좀 안정화되면 가격은 비슷해질 거예요. 안전반진이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자, 신축이거나 아니면 신축으로 바뀔 아파트 그걸 이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2026년, 27년에 입주하는 양도 15,000세대인데요. 15,000세대가 다 신축이 아닙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그 중에 70%는 조합원 거고 그죠? 30%만 신규예요. 왜? 서울에는 정비 사업으로만 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단이 거의 없어요. 여기 뭐 32,000세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축, 즉 일반 분양분은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26년, 27년도에 우리가 1,000세대 이상 단지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분양가 수준을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평촌 옆에 짓는 건데 이거 한 15억 정도 하는데 15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원가입니다. 그죠? 거기다 옵션 붙이고 나중에 취득세 내고 하셔야 돼요. 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분양가가 4,3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원구에서 4,300만 원 아파트가 분양이 될까 이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30대까지는 분양이 오는 거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면 물가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관세를 무슨 10%를 그냥 다 매겨버리겠다고 하는데 물가가 안 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많이 풀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돈이 많이 풀리고 관세 뭐 이런 거 적용하고 이러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분양가도 올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음식점 이런 데 가보신 분들 또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전에 비해서 비도 한 1.5배로 올랐거든요. 아파트 분양가가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죠? 좀 이상한 거죠. 만약 우리가 정비사업 쪽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신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이런 단지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요.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특히나 좋은 상품은 계속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그리고 사신다 그러면 직주근접으로 해서 일자리 많은데 사시는 게 이제는 좋고 일자리 많다고 해서 여러분 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 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일자리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대기업 없고요. 개발 문제 없고요. 특정 산업으로 클러스터가 안 돼 있어요. 그죠? 마곡같이 뭐 IT라든지 그죠? 바이오 뭐 이런 걸로 특정 산업으로 좀 미래의 산업으로 그렇게 클러스터가 돼요. 미래에서 집값 제일 높은 데가 에서턴이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집값 제일 높은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맨하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높은 데가 서턴이라는 동네인데요. 거기는 실리콘밸리 바로 밑에 있어요.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사는 데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어떤 걸 사는 게 좋습니까? 실물 자산을 사셔야 돼요. 금, 비트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부동산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금융자산은 예전에 우리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 아마 여기 연결로 가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중동 전쟁할 때 유가가 4달러에서 40달러로 올랐어요. 지금 뭐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물가가 그냥 폭증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 주식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해치한다는 생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파트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뭐 비트코인은 막 오르긴 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제가 상승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세계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그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승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2013년부터 사실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규제가 많아서 그래요. 규제가 윤석열 정부들은 다 풀렸는데 풀 하나도 없어요. 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해야 될 제대로 된 규제는 지금 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참여 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상승, 그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증가율,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작게 올라야 돼요. 그래도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 성장률이 한 5% 정도는 했을 때죠. 그럼 더 많이 오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 많이 안 오른 거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정부에서 60조 투입해가지고 좀 그만 자금해가지고 막 투입하잖아요. 이런 거 계속 합니다. 통화량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많이 오릅니다. 고령하기 때문에 은퇴하시더라도 서울 밖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서울 내에 사셔야 돼요. 서울 밖으로 가는 순간 다시는 서울에 못 들어옵니다. 자, 아까 앞에도 설명했는데 저희 뭐 웹을 내놓고 이럴 때 1661에 4980입니다. 가까우니까 내려오시다가 한 번씩 들러보시면 저도 있습니다. 강서에 반 있고 강남에 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실 거 있으면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고요.